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타투를 지우러 왔습니다. 보시면 제 손목에 이렇게 타투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옛날에 했어가지고 좀 검은 색깔 타투를 제 타투 컬렉션에서 없애고 싶어서 타투를 받으러 왔는데요. 짜자잔! 이제 방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짐을 보관하고 제 차례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까지 써줍니다. 손목 마취 중. 대망의 손목 레이저. 무서워. 너무 아파요 여러분. 자, 엄청난 일 이후에 이제 처치의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바로 이제 뭔가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한 하루쯤 있다가 떼라고 말씀 주셔요. 그래야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흉터가 안 남고 잘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그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대장적을 마친 모습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6주 후에 뵙죠. 긴장되는 순간 항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렸죠.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타투를 지워주신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른 고객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구독자분들한테 타투 관련해서 질문도 좀 물어보고 저도 오늘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좀 세세하게 타투 제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부분들을 알려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긴 해요. 타투 제거 완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레이저를 적절한 걸 잘 사용한다면 예전엔 힘들었어요. 큐스위치 레이저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즘 거의 피부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딱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러면 적절한 레이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타투에 적절한 레이저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코 레이저라는 걸 사용하면 잘 지울 수 있습니다. 피코 레이저는 레이저 조사 시간에 관련된 명칭인데요. 450피코에서 750피코 정도가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피코 레이저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1조분의 1 단위가 피코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고출력의 레이저를 형성해서 피부를 많이 다치지 않게 하고 색소만 파괴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의 피코 레이저가 있어요. 한 가지 피코 레이저만 추천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게 각각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환자 피부 톤이라든지 아니면 색소 깊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종류라든지 그때그때 그걸 캐치해서 선택을 잘 하면 너무나 좋거든요. 꼭 하나가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아우름 클리닉에서는 주로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시나요? 고루고루 사용합니다. 어떤 케이스별로 타투의 깊이나 피부 타입 뭐 이런 것들 다 달라요. 뭐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요거 하나 지우는데도 제가 경험한 기계가 한 4개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복합적으로 치료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자의 피부 타입, 색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피코 레이저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파장별로 특징이 다르고 출력별로 특징이 달라요. 상태에 따라 최대한 적절하게 선택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 그게 복합치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투 제거를 하면서 흉터들이 생기는 건 왜 생기는 거예요? 피부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표피, 여기 이 로고가 타투라고 생각했을 때 레이저를 조사하면 피부를 통해서 타투로 가잖아요. 문신 제거에 사용하는 피코 레이저는 기미, 잡티, 색소 치료할 때도 쓰는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강도 조절이 필요하고, 출력이 높은 피코 레이저일수록 낮은 에너지를 써서도 여기를 무사히 통과해서 타투를 깨부실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높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높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있는 피부 표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멜라닌 수포가 좀 다치게 되죠. 그럼 희끗희끗하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진해지는 색소 침착이 생길 때도 있고, 피부가 너무 터지게 되면 화상흉터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쵸. 첨언해드리면 숙련도 되게 중요하고요. 판단하고 숙련된 의사가 자기가 쓰고 싶은 적절한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이직한 레이저가 갖춰진 상태에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의사한테 시술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장비랑 약간 자기 능력치에 뭔가 콜라보레이션이 완벽해야 되는 네, 시술이네요. 네, 그래요. 되게 힘들어요. 몇 가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여쭤본 것들을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참김님이 타투 제거 비용도 궁금하다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물론 뭐 타투마다도 다를 거고 회차마다도 다르겠지만 제가 이거에서 약간 조금 엑스텐드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얼마나 연하게 오래 받느냐에 따라서와 자기가 그냥 조금 세게 받더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비용은 1회 비용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여러 번 걸리면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세게 받는다는 게 우리 피부가 터지는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그게 좋은 치료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치료받잖아요. 화상흉터가 그대로 타투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레터링이 그대로 화상흉터가 돼 있고, 네. 그냥 흉터 레터링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렇게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세게 받는 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 피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색소는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피코 레이저예요. 그 피코 레이저도 각각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죠. 그리고 그걸 복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고, 비용은 전화 문의하십시오. 네. 이거는 시간을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타투 제거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너무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모든 컨텐츠들이 이런 질문들은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지 말고 대략적인 아이디어라도 줄 수 있게끔 답변을 주세요. 기간 정말 달라요. 잉크 진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정말 아주 흐린 문신이다, 그거는 한 5번 이내로 잉크는 없앨 수 있거든요. 우리가 레이저로 잉크를 파괴하고 다음번 파괴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최소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파괴된 색소가 우리 몸에서 조금씩 제거가 돼요. 림프순환계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제거가 되고, 파괴된 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피부가 다음 시술을 받을 때까지 회복이 되어 있어야죠. 그게 최소 기간이 한 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한 달 또는 한 달 반 주기를 맞추지 않고 막 3주 만에 오셔도 돼요 이러는 곳들은 조금 뭔가 너무 섣부르게 하는 거네요. 꼭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선생님이 피부를 다치지 않게 하고 3주 후에 다음 시술 들어갈 수 있는 강도를 조절을 하시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충분한 인터벌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를 환자분한테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자기만의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요. 어떤 분은 맞고 어떤 분은 틀리고. 잘 피해 가시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안 보여요. 어디요? 봐요? 진짜 그냥 안 보여요. 약간 있네요. 약간. 근데 색소 침착이라 그래요.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하네요. 이 정도 색소 침착은 그냥 살면서 피부 슬림으로도 생기는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태희 씨한테 해드린 치료는 일단 타투를 파괴를 했어요. 타투를 파괴를 하고, 타투 입자는 자연 제거가 안 돼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괴를 해야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타투 입자가 있는 곳을 파괴하다 보면 피부 바깥쪽에 색소 침착이 생겨요. 그런 색소 침착을 또 흐리게 하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죠. 마지막 딱 질문 2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신체, 그러니까 심장 쪽이랑 가까운 위치에 타투가 있을수록 지우기 쉽다라는 urban myth가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컬러 타투는 완벽하게 못 지운다. 이 2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OX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X로 하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타투를 굉장히 많이 지우는 의사분이 논문을 냈어요. 그분이 제시한 게 이제 심장에서 가까운
이쪽이 혈액순환도 좋고 그 혈액순환. 회복도 좋고 림프순환도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도 잘 아물고 파괴된 색소도 잘 제거되더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 타투는 제거하는 과정에 흉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분은 목에 있는 타투가 굉장히 잘 지워진다. 심장 가까우니까 혈액순환 좋고 여기 재생도 거의 좋다. 여기 림프노드가 다 여기 있잖아요. 와 림프노드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쪽 피부는 굉장히 잘 덧나요. 타투를 하고 나서도 여기 스카가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이미 지우기 전에 여기 네. 비유성 반이라는 흉터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관절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우기 힘들어요. 네. 여기 또 가슴, 목 이런 부분은 사실 심장에서 가깝지만 굉장히 잘 덧나는 부분이고 피부가 약해서. 예, 아렇게 스트레칭 되는 부분이 잘 덧납니다. 예방주사 맞고 이렇게 덧나는 네네네. 사람도 많고 여기 흉터 생기면 켈로이드 생기는 네네네. 사람도 많고 네. 그 의견은 꼭 맞는 의견은 아니에요. 네. 물론 손목, 발목 있는 부분이 좀 늦게 빠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요런 팔 안쪽 같은 경우는 잘 안 덧나고 좀 빨리 빠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꼭 맞지는 않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네. 질문은 컬러 타투.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려서 푸른색 타투나 초록색 타투는 굉장히 잘 지워지고요. 칼라 타투 제거의 핵심은 보색이에요, 보색. 네. 파란색은 주로 보색 계열의 붉은색을 흡수하고 나머진 반사.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여요. 네. 파란색을 없애고 싶으면 붉은색 레이저를 쏘는 네. 거죠. 붉은색을 없애고 싶으면 초록색 레이저를 쏘는 서로 거죠. 캔슬 아웃 하게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잘 흡수돼가지고 깨지는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칼라를 많이 지울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노란색의 보색 레이저가 없어요. 칼라 타투에 노란색 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린 씨한테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안 하는 네.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칼라 타투는 파스텔 톤을 만들 때 흰색을 많이 써요. 네. 흰색 생각해보세요. 흰색은 검정색. 빛을 없는, 네, 그거. 반사하죠. 그 흰색 색소 안에는 실제로 티타늄이랑 금속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금속은 레이저를 잘 조사했을 때 파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가다 보면 파라독시컬 다크닝이라고 표현하는데 까맣게 변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파괴하는 방법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져. 그때는 다른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진행하고 많은 좋은 결과를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집니다. 칼라 타투는 어려워요. 그거는 꼭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어떠한 색소가 섞여 있고 어떠한 과정으로 갈지 예측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요즘에 되게 힙스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야광 타투인데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런 파란색 그 클럽 불빛 같은 거를 쬐면 이 빛이 이렇게 플로레센트하게 피부 안에서 나오는 형광물질. 네, 연예인분들도 요즘 많이 하고 그런 타투도 엄청 유행을 하더라고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쵸. 제거를 하신다면. 생각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화이트 타투하고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그런 타투들이에요. 그거는 저희 병원에서 지우긴 합니다. 하지만 노하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코 레이저 컨셉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장님 진짜 너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오늘 Q&A에서 얘기 안 한 거 있잖아요. 통증적인 부분 원장님이 정말 최대한 잘 안 아프게 해주시고 다 해주실 수 있는 건 해주시지만 아파요. 조금 아파요. 조금 더 아파요. 거의 약간 지금 거짓말이 치과 의사 선생님 수준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언제든 네, 다시 댓글에 도움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술을 해주시는 분의 강도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사실 이거는 발음 좋네요. 컨트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이런 거에서 오는 건데 발음 진짜 좋아요. 하이퍼